신검에서 1급 현역을 받고 1년 후에 연기를 때리니 방위로 바뀌길래 전 면제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천 사는 내 친구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치고 면제가 되었기에 저도 당연히 면제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게 방위 영장이 나오는데, 영장이란 게 제가 사는 주소가 아닌 부모님이 사시는 원적으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100% 면제될 줄 알고 마음 푹 놓고 있던 저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지만 안 가고 개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친구처럼 의경 지원해서 갈 걸 하며 울었지만, 왜냐하면 의경이 참 짭짤하더군요. 항상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그득그득. 파출 소장에게 바치고 고참에게 바치고도 항상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수고. 그래도 별 수가 없으니 용인 55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장호원에 있는 육군정보학교란 후반기 교육 담당하는 부대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여주에다 집을 지어 놓은 게 산속 깊은 곳, 원래 논도 밭도 없이 나무들만 수북한 그곳에 땅을 파고 제껴서 논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집을 지은 곳이라, 게다가 집도 조립식 공장을 뜯어서 여주로 옮겨 집으로 개조한 거라 집도 오지게도 넓죠.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거기에다가 기도원을 차리려고 여주로 가신 겁니다. 기도원이라 해봐야 산속 깊은 곳에 외딴 집이라 신도들은 어쩌다 한 명 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여주에서 살기 싫어하던 저였지만 방위 생활하려면 집에서 출퇴근해야 하니 집으로 들어갔죠. 저희 집이 밑에 우만리라고 동네가 하나 있고 거기까진 그래도 2차선 포장도로, 거기서 우리 집까지 가는 길은 1차선. 앞에 차가 오면 서로 비켜야 하는 완전 산골 중의 산골이었죠. 제가 방위 다니면서 퇴근 후에 일을 하며 다녔는데 술집에서 넉 달, 주유소에서 석 달, 집 근처 가든에서 석 달을 일해 그 월급으로 담뱃값하고 차비하며 다녔는데, 이번 이야기는 가든에서 일할 때입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일할 때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다음에 쓰기로 하고 가든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쓰도록 하죠. 저의 그 당시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대충 씻고 군복 입고 자전거 타고 여주 시내로 조나 달려감.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여주 시내에서 장호원 가는 버스 타고 장호원에서 부대 버스 타고 출근. 하루 종일 노가다 뛴 후에 저녁 5시가량 퇴근. 버스 타고 여주 시내에서 자전거 타고 가든으로 출근. 6시 반 정도.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12시에 퇴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환 20분가량 걸리죠. 이게 그때의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이 하루 일과 중 문제가 되는 시간이 밤 12시 퇴근 후 집까지 가는 20분이 문제가 됩니다. 우만리라는 마을까지 가는 길은 그래도 중간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있고 괜찮은데, 우만리를 지나서 우리 집까지 들어가는 산길부터 가로등은커녕 달이 구름에 가려버리면 엄청 깜깜해질 정도로 어둡기 때문이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가는 길에 무덤이 2-3개짜리,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겁이 없다 하지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무덤이 2개 있걸랑요. 참고로 친구 2명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었는데 그때 밤에 무덤에서 사진을 몇 방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해보니 무덤에서 찍은 사진만 현상이 안 되었다는. 매일매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 아무리 겁이 없어도 무섭습니다. 자전거가 15단 기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짐 싣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다녔는데 가끔 희한한 게 무덤 옆을 지나치면 자전거가 묵직해지고 또 다른 무덤을 지나면 가벼워지고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뒤에 누가 탔나 보다, 가벼워지면 내렸나 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했었죠. 석 달 동안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딱 한 번 뒤돌아보고 뒤돌아본 적은 없습니다. 무거워졌을 때 뒤돌아봤는데 자전거 뒤에 소복 입은 여자라도 한 명 타고 있으면 아무리 겁이 없어도 일은 다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자전거 타고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정말 소복 입은 여자라도 보게 되면 출근도 못하고 그럼 저희는 타령입니다. 그때는 정말 겁이 나도 내리막길인데도 자전거가 묵직해지고 오싹해져도 편하게 뒤에서 나만 건들지 말아라, 내가 너 가는 길까지 태워다 줄 테니 이런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뒤돌아봤던 게 그날도 여전히 똑같이 가든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부르시더군요. 오늘 친구가 소를 잡았는데 고기를 몇 점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 간을 주시더군요. 생으로 먹으면 눈에 좋다나? 저야 먹지 못하지만 혹시 아버지가 드실까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좀 찝찝했습니다. 그래도 별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가다 보면 우만리라는 마을 입구에 큰 고목이 한 그루 있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고목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뒤에 가로등 불빛이 비쳐 빛이 갈라지고 있는데 멀리서 그것을 보니 몸이 저절로 오싹해집니다. 원래 시골엔 12시가 지나면 돌아다니는 사람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주무시죠. 개도 짖지 않고 조용한 마을을 지나치다 보면 오싹한 기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만리를 지나서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산길을 10분 지나가야 하는데 산길을 들어서서 첫 번째 무덤을 지나치는데 흙인 무덤 쪽으로 눈길이 가더군요. 오늘도 탈려나 하고 다행히 그날은 자전거가 무거워지지 않아 다행이다 하며 가는데 그때 저쪽 앞에 웬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밤길에 자전거 타고 다니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순간 저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12시 넘어서 산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을 지나쳐서 마을이 하나 또 있긴 한데 그 마을까지도 자전거 타고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걸어간다면 그 마을에서 우만리까지 오는데 1시간가량은 걸릴 텐데 이 밤중에 노인네들이 머릿속엔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막 스며들고 왠지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얼굴도 보기 싫었고요. 괜히 얼굴을 흘끔 봤더니 눈동자가 없더라, 뭐 얼굴이 없더라, 입이 귀까지 찢어졌더라. 이러면 정말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옆을 지나치는데 눈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속으론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저절로 눈동자가 쓱 돌아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 쳐다보시더군요. 정신이 집중돼서 그런지 그 짧은 시간에 얼굴을 봤는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얼굴 표정이 조금 이상한 것 빼면요. 두 분 다 얼굴 표정이 약간 절 좀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 그렇게 지나치며 속으론 사람인가 보네 하며 제가 그동안 자전거 타고 다니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엔 절 보며 걸어와서 저랑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 방향을 바꾼 겁니다. 저를 쫓아오는 듯이 말이죠. 다시 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여전히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잽싸게 머리를 돌리고 앞만 보고 정말 죽어라 자전거 페달 밟고 달려가는데
이 쌍놈의 머리가 자꾸 뒤를 쳐다보려고 움직이는데 필사적으로 앞만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달려갔습니다. 뒤를 봤더니 바로 제 뒤에 있다면 머릿속엔 딱 그 생각뿐이었어요. 뒤를 보면 바로 내 뒤에 있을 것이다. 저거 귀신이다. 절대로 사람 아니다. 12시 넘어서 가로등도 없어 캄캄한 산길을 걸어다니는 게, 그것도 손을 꼭 잡고, 그래, 저건 귀신이다. 뒤돌아보면 바로 내 뒤에 있을 것이다. 미친 듯이 집까지 자전거 타고 날아가 집으로 들어가니 안심이 되더군요. 그때 당시 집에 불독을 2마리 키웠는데 개들도 짖지 않는 걸 보니 여기까지는 안 따라왔구나. 그러고 냉장고에 소 간을 집어넣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서, 제가 그 당시 그 피곤한 와중에도 컴퓨터 채팅에 열심이었거든요. 전화선으로 모뎀 연결해서 10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인포샵 채팅 말이에요. 매일 채팅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매일 새벽 2시까지 채팅을 했었는데, 그날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신이라 하더라도 난 정확히 그 노인네들이 날아오는 걸 본 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자. 그러며 채팅을 열심히 하며 그 여자애에게 방금 일어난 사건을 구라반 진실반을 섞어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저벅 하는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다 주무시고 동생은 기숙사 들어가 있으니 새벽 1시 정도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건데 발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계속 들어봤는데 마을을 왔다 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제 방 창문 바로 앞에서 그 발자국 소리는 뚝 끊깁니다. 10분가량을 계속 밖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창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끊겼는데 그 후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면 분명히 뭔가 있겠죠. 그래서 안 봤습니다. 꾹 참고 안 보고 제 침대가 바로 창문 옆에 있는데 차마 침대에서 못 자겠고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사도신경 한번 외우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침대 밑에서 조용히 잤습니다. 잠에 들기 전까지 발자국 소린 들리지 않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확인을 안 했기에 그게 뭐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100% 확실한 것 같은데 괜한 호기심에 확인해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확인 안 한 것이 현명했던 거죠. 어쨌든 일은 해야 했었고 방위도 다녔어야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일주일가량 더 다니고 월급을 타고 가드는 때리치웠습니다. 어떻게 좀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도저히 12시가 넘어 산길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건 못하겠더군요. 산모퉁이 돌아설 때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까봐. 그리고 여담으로 이젠 10년가량이 흘렸기에 저희 집 근처에도 전원주택이 몇 개 생겼고 길도 4차선으로 넓어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중간에 몇 개 있던 무덤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 전원주택이 생겼더군요. 그 전원주택에 밤에 뭐 나오지 않을란가 걱정입니다. 가끔 자전거가 무거워지고 가벼워졌던 그 무덤가인데 다음엔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